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이용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시간은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의 혜택과 어떤 제재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 이제 처음 도입이 된 그 제도고요. 이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 이제 수익 금액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다 보면은 앞 시간에서도 봤지만 세율 구간이 이제 최고 세율이 42%까지 상당히 큰 그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좀 현금 매출을 누락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가공 경비를 이제 계상을 해서 소득세를 이제, 이건 절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탈세겠죠. 이런 이제 탈루하는 경향이 이제 커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이걸 이제 방지를 하고자 이 고소득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요. 이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이제 해당이 되시는 개인 사업자는 이제 어떻게 선정이 되냐? 이 당해년도, 이제 보통은 세법에서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어떤 기준이 바뀌는 게 이제 통상적이지만, 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특이하게 이 당해년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저 같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님들의 어떤 확인을 받아서 지금 이 성실신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업종별 수익 금액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년도 수익 금액이 15억, 7억 5천, 5억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15억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업종이 좀 매출이 큰 어떤 농업이라든지 임업, 어업, 광업, 그다음에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 이런 이제 업종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당해년도 수익 금액이 15억 원이 이제 15억 원 이상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확인 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아시면 되고요. 이제 7.5억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 제조업이나 숙박 음식, 그다음에 뭐 전기가스, 증기, 수도 라는 게 있고,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 그다음에 운수업 이런 경우도 이제 7.5억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금융보험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이제 7.5억이 된다는 점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낮은 이제 5억에 해당되는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임대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이제 이런 부분의 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수익 금액 5억 원이 초과하게 되면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확인할 사항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알아보면은, 먼저 이제 수익 금액 검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금액 검토에서는 부가세 그 신고서상 그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 과세 표준과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이 수익 금액에 이제 보통은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그 차이가 정당한 차이인지 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관련된 증빙, 즉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이제 이 매출 금액을 이제 구분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경비 쪽에서는 이제 필요경비도 적격 증빙, 이 세금 계산서, 계산서 등 이런 걸 수취한 금액과 수취하지 않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구분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만 원 초과된 비용인데 이러한 적격 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비용 명세를 또 신고를 해야 되는, 조금 이제 디테일한 이제 정보들을 국세청에다가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기타 또 그 보고해야 되는 사항 중에는 이제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즉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제 업무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디테일한 정보들, 뭐 이런 정보들을 보고를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확인 대상자에 들어오면서 결국은 국세청에 조금 타이트한 감시를 받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당근 혜택도 이제 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신고 확인은 이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이 확인을 하는데 앞서 보신 어떤 수익금액 필요경비에 조금 디테일한 정보들을 봐야 되다 보니까 이 수수료 비용이 아무래도 조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용에 대해서 필요경비로도 인정을 해주고 그 확인 비용의 60% 한도를 이제 120만 원 한도로 해서 이거를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혜택을 지금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거는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만 이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은 사업소득자라도 의료비와 세액 공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또 제재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제재 사항이 있는지 보시면은 이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산출세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가 될 수 있고 좀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이 세무조사인데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수시 선정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이 돼서 이제 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커지고요. 반면에 이 성실신고 확인을 하는 저희한테도 이런 잘못하면 자격 정지까지 갈 수 있는 상당한 좀 징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재 사항들이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셨을 때 세무 대리인과 잘 협의를 하셔서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